예, 안녕하세요. 학부모 용은중입니다. 네. 저는 고2, 중2, 초4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마을교육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2028년 대입 해당 학년인 중학교 2학년의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치를 대입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과거 역대급 불수능이라 회자되는 1996년에 수능을 치른 바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중고등 시절을 보내서인지 몰라도 지금 아이들이 하는 고생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하긴 했지만 늦은 시간까지 물론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지만 중학교 시절부터 지금의 아이들처럼 공부하지 않았고 제가 늘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집에 뛰어가서 베르사유 장미를 봤다. 너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니? 그렇게 안타까운 말을 좀 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잠시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서 과외를 받거나 학원을 다니기도 했지만 그렇게 다녔던 기간은 합해야 6개월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2 둘째 아이는 학교를 마치면 5시 반부터 10시까지 학원에서 또 수업을 듣습니다. 그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토요일에도 학원에 가야 합니다. 저녁 식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에 와서 10시 넘어서 집에 와서 씻고 뭐라도 좀 더 먹고 나면 금방 12시가 됩니다. 이건 정말 아동학대라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워서 정말 아이들 앞에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보내느냐 반문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아이가 처음부터 학원을 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큰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수학을 학원에 보내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시키려 하다니 책임감이 없다는 말을 다른 학부모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시험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느려도 곰곰 생각하며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풀기 위해서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선별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말 똑똑한, 정말 수학을 깊이 통달한 학생들의 경우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었겠지만 다수의 학생들에게는 그 외 별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특히 중학교 과정에서는 학원의 훈련으로 아이들의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첫 시험에서 쓴맛을 경험한 후에 스스로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이전에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행복했던 아이는 현재는 건강도 보장하기 힘든 일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 누가 아이들의 이런 고통 속에 지속되길 바라겠습니까? 학교에서 삶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익히길 바라지만 아이들은 공부의 목적을 대학 입시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공부를 할 이유가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위해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뜬구름 같은 소리일 것입니다. 사람의 특성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시대에 따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슬프게도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고 대학에 못 가면 시대의 낙오자가 될 거라는 불안을 기저에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생인데도 이미 쫓기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쫓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도 다 하는 것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광범위한 아동학대를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안에 포함됩니다. 2009년생 아이들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고교학점제가 무엇입니까? 아이들 각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과목을 들으면서 살아있는 배움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중2 아이들부터 시행할 고교학점제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저는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번에 발표된 대학 입시 개편안과 함께 우려가 되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교육 과정과 대입 제도의 불일치가 가져올 혼란입니다. 지난 10월 10일 발표된 정부 대입안은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방향과 상충됩니다.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면서
도리어 서로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점수 경쟁을 해야만 하는 상대평가가 이전보다 더 확대되었고 수능 출제 과목이 더 늘다니 과연 그런 대입제도 속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대입제도 하에 고교학점제의 본 취지가 살려질 수 있을까요? 올해 초 벌써 대학 입시 전략으로 고교학점제의 활용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학과에 진학을 정하고 그에 맞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교육적 열심은 대단하게 느껴졌지만 고교학점제 또한 대학 입시의 방편으로 활용한다는 것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벌써부터 고교학점제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 자체가 가져올 어려움도 있습니다. 학교가 속한 지역에 따라 나타날 개설 과목의 격차 문제, 현장 교사들의 부담 증가, 그리고 시설 등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고교학점제 본래 취지인 학생별 맞춤 교육과 책임 교육은 그동안 획일적 입시, 삶에서 괴리된 배움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였습니다. 지역에서 마을 교육활동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에게 아는 것과 삶이 연결되는 배움은 시대적 과제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변화가 시작되는 중요한 지점을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구태한 대입제도로 놓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물론 대한민국 사회는 미래로 나아갈 길을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제가 존경하는 독서운동가 백화연 선생님은 공부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시험 전에 잊어버리는가, 시험 본 다음에 잊어버리는가. 그런데 대입이라는 좁은 영역에 갇혀버려 잊어버리거나 혹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으로 아이들이 고통을 받는 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아이들의 배움이 삶이 삶과 연결되는 살아있는 지식이 되길 간절하게 바라며 이번 2028년 대입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꼭 반영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화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상대평가입니까? 지금의 상대평가는 변별력을 이유로 아이들을 줄 세워 대학 서열에 맞게 공급하는 것일 뿐 교육적 의미는 없습니다. 새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2018년도에 수능의 절대평가가 좌절된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뼈아픈 일입니다. 당시 절대평가가 시행되고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기까지 단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면 시행될 고교학점제는 더욱 빛났을 것입니다. 많은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은 삶과 연결되는 지역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과목의 선생님들이 함께 접근하여 프로젝트 수업을 구상하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그것도 충청도, 전라도 다 마을교육과 묶여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수업을 구상하고 실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제주도에 살건, 강원도에 살건, 서울에 살건 모두 똑같은 것을 배우고 똑같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를 지지하는 일부 사교육업자는 통합, 국수, 사과의 광범위한 지식의 습득과 평가를 통해 융합형 인재가 탄생할 거라 예상하기도 했는데 이런저런 과목들이 횡적으로 늘어난들 상대평가 상황에서 깊이 있고 탄탄하게 사고하는 융합형 인재가 진정으로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 수능은 대학 진학의 자격고사화가 되길 바랍니다. 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또한 삶에 필요한 지식의 성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든 학생이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대학 진학 시 수능은 대학에서 학업이 가능한 학력을 가졌음을 인증하는 자격고사가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충분히 스스로의 진로를 고민하고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편안에서는 뒤틀려버린 공정과 변별력에 치우쳐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학교에서도 배움의 방법이 아닌 지식만을 가르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의 출제 과목에 종속되어 아이가 진로 적성을 마음껏 탐색하고 실험해 보면서 학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획일적인 평가 방식이 결정짓는다는 압박 속에 어떤 학생이 자유롭게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상대평가 방안에 더해 설상가상으로 교육부는 수능의 출제 범위를 오히려 늘린 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응시해야 하는 과목과 범위가 늘어난다면 교실 수업은 진도 빼기에 급급할 것이고 방과 후 사교육의 의존도만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와 부모가 다양한 경험과 자기 주도적 선택의 중요성을 가르친다면 아이들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를 한다고 푸념할 겁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배움을 스스로 계획하고 이에 몰입하도록 하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라면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은 최소화하여 자격고사 정도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지식의 양이 아닌 사고하는 과정을 평가해야 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지금의 아이들의 미래의 60%가 현재에 없는 직업을 가지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과학 또한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계속 새로운 가설들이 생겨나고 증명되고 변동 가능한 영역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중요한 건 지식의 양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사고의 과정이라고 시대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지식이 앞으로 얼마나 아이들 삶에 살아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수능은 지난 20, 30년간 출제할 수 있는 문제가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항 속에서 출제자의 의도에 생각을 가두며 빠르게 정답을 찾아내는 훈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괴로울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 무의미합니다. 이를 바꾸려면 얼마나 많이 알고 빨리 푸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깊이 있는 사고 과정을 꺼낼 수 있는 서술, 논술, 구술형 방식의 평가가 입시에서 확산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이 대학 진학만을 위한 목적이 아닌 삶을 위한 배움과 지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신을 알아가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꿈꿀 수 있는 찬란한 나이에 시험에 매여 모든 행복을 뒤로 미룬 채 경쟁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고교학점제와 같은 좋은 제도도 결국 매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개개인의 성향과 정체성은 무시한 채 똑같은 잣대로 다시금 평가하겠다고 한 이번 대입안은 과거로의 퇴행입니다. 지금도 1년 내내 시험 기간으로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피말리는 지경으로 내몰릴지 숨이 막혔습니다. 차라리 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게 어떨까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지식을 쌓고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고 배우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경우가 아니더라도 학생도 힘들어하고 교사들도 힘들어하는 학교가 무엇을 위해 있는지 그 존재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는 대입에 필요한 과목을 추가해 아이들을 짓누를 뿐 본래의 의미는 쓰레기통에 처박혔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0.78명, 0.7명의 기록적인 저출산 속에서 아이들을 계속 병들게 할 셈인지 4차 산업혁명 그렇게 부르짖더니 생각할 틈은 주지도 않고 공정함을 무기 삼아 성적으로 줄 세우겠다는 생각 진심일까요? 인간을 도대체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자연이 다양하고 형형색색인 것처럼 자연의 일부인 사람 또한 그 다양성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개개인의 창조된 모습 그대로 존중받는 방향으로 진보해 왔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존중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변화될 교육에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저는 우리 아이들이 받을 고통이 예상된 실망을 넘어 절망했습니다. 또한 각종 미사여구 속 모순되는 정책들에서 교육부가 대입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분노를 느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2월 확정되기 전까지 필히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상처가 가득한 교육의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